우리 지난해 조국 사태가 있었죠. 조국. 네, 다들 아시잖아요. 왜 그랬는지. 사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엄청난 사회에서 교육을 일단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저희랑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겪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입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을 가지기는 했어요. 예. 특히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계속적으로 사실 격차를 더 내면서 재생산하는 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특권층을 형성하고 세습하는 기회가 교육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위조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근데 위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논란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스펙들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들, 알고는 있었지만은 우리는 못하는 것들, 그들은 논문도 써내고, 근데 그게 조국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나국영원 아들내미도 그러고 뭐 많은 특권층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대학이 안 되면 외국도 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유학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정시 모집을 더 많이 하자.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워낙 요즘 전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수능은 점수가 다다닥 나오니까 그걸로 가면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 수시 모집이 아니라 그 정시 모집 그 법까지 발의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다양한 전형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이야기가 안 나오고 비율을 수시 모집을 더 느리고 수시 모집 줄이고 정시 수능으로 가는 걸 느리자는 뭐 이런 논란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넘어가 버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특권 대물림 교육 이 자체를 중단하는 거에 대한 목소리는 정말로 일부에서만 나왔다라는 거죠. 다들 그냥 공정성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특권 대물림 교육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얼마 비율 뭐 이걸로 계속 얘기가 돼서 공정함이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육은 사실은 교육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입시 교육 대신에 입시라는 말로 바꾸면 다 통용될 정도로 우리는 교육은 곧 입시라는 등식이 성립됐던 우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제, 지금의 체제를 사실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식들을. 그래서 그냥 공정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인국공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계속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대입제도를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입제도를 변환시키고 전환시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뭐 교육의 평등, 공정함 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는 있어요. 예전에 뭐 무상교육, 대학 평준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대입제도랑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예요. 공동선발, 공동학위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전체가 대학을 평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지금 다 사실은 어느 대학부터 쭉 순위가 돼 있잖아요. 학과도 순위가 쭉 사실상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일단 국립대부터 먼저 같이 선발하자라는 거예요. 뭐 그 대학은 뭐 한국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선발을 하고
졸업할 때 졸업장은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충북에서 다닐 수도 있고 서울에서 다닐 수도 있고 강원도에서 다닐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선발 같이 하고 공동학위를 주면 이런 서열들이 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립대 중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금 학생 수가 줄으면서 여러 고민들이 많은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사립대학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립대 중에서 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지 않거든요. 사립대에도 엄청난 우리 세금들이 지금 사립대학에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립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대학에 같이 이렇게 공용형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까지도 사실은 끼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냥 이게 될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정치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뭐 대통령의 공약까지로 될 정도로 됐고, 이거 실행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서열을 좀 깨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다른 나라처럼 대학의 평준화까지도 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의 절대평가, 서술, 뭐 논술형 전환이라든지 자격고사를 얘기해요. 아비투어 뭐 이런 거 패스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격, 사실은 졸업장만 있으면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 정도만 되면 다 이제 대학 갈 권리가 생기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자격고사화하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다 지금 객관식 중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좀 생각에 사고를, 그런 깊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체계적인 노동교육도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도 70, 80%는 노동자잖아요. 예. 그리고 뭐 사용자가 되든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든 자영업자가 돼도 사실 혼자서 일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거죠. 노동자랑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건데, 노동법이라든지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제대로 안 해야지 사실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많은 학생들, 청소년한테 꿈이 뭐냐고 하면 사실 직업이랑 연결되거든요. 대학을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것도 사실은 직업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노동과 일자리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정규 교육 안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대입제도 개혁이랑 이런 대안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는 이것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수많은 연구자들 또는 학부모들, 교사들, 학생들 얘기 많이 했죠. 시민들이 얘기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얘기를 하려면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의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회의 지향이라든지 교육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그게 맞는 걸 다 배워왔던 거고, 우리가 별로 되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화됐던 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에 따른 교육을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 내가 대학 교육을 받고 싶으면 사실은 학비에 걱정 없이, 그리고 선택한다라면 그런 학문들이라든지 배움의 기회를 사실은 필요하다라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전생에 거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권리임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이 이 정도면 여기에 맞는 거 내가 배울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덜 든다라면 나 같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투자를 하고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우리 노동자 민중은 지금까지 우리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 정책이라든지 교육 내용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이걸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통제라는 얘기로 제가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가의 생각들, 교육 관료들의 생각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들이 정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상교육.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돈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상당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권리라고 했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웠을 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가지든 어떤 일을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업에 취직하면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회가 부모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키워나오면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가요? 기업들이 가져가잖아요. 우리 사회에 우리의 노동이 가치가 사실 다 녹여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상교육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예전에 꿈 같은 얘기들이 사실은 무상교육은 뭐 반값 등록금, 뭐 국가장학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확대되고 있고 이것도 그리 멀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입시 폐지. 결국에는 제가 입시를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는 과도기적인 거고 결국에는 입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시가 입학 경쟁이라든지 순위에 따른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뭐 좋은 사례들 참조해가지고 우리에 맞게 입시를 없애야 되고 이런 경쟁 교육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입시 폐지하면 당연히 대학 평준화도 충북 1대학, 2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집에 가까운 대학 나와도 배움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평준화 우리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지향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거냐 이런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상상력에서 출발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무상교육, 대학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의 뭐 이런 사례를 보긴 했으나 우리도 상상했던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고 더 인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세상에 대한 우리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 상상력에서 사실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뭐 자본가나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노동운동가 노동자들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 사실이잖아요. 교육노동자들, 정교조 조합원들 외에 또 최근에 만들어진 교육공무직이라든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외에 이제 뭐 대학 교수들, 비정규 교수들, 이런 사람들 외에 노동자들은 자기 직업과 교육이 긴밀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이 돌아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적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1998년도에 여기에 뭐 역사 속에서나 본 사람도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데 노사정협의회에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정교조 합법화를 얻었죠, 사실. 물론 그거에 대한 뭐 판단은 조금 다르고 그 얘기는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노동자들의 절규와 불만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이 이러한 입장을 냈었어요, 성명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밥그릇을 미래의 희망과 바꾸었다라고 이런 성명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그러면 그 교육의 변화라든지 민주노총이 얘기했던 교육이 정말 미래의 희망이고 정리해고제랑 바꿨을 정도면 뭔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노동자들도 사실은 반성을 또 뒤를 좀 돌아볼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 다 들어봤죠?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요즘은 용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용을 키우기 위해서 그 개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개천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고기, 송사리는 송사리대로, 가재는 가재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그 개천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용, 이묵이라도 돼야 된다고 그런 교육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계속 했고 그런 사회를 교육이 지탱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그리고 노동자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사실은 좀 바꿔야 된다.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목에서 아까 교육혁명이 나오고 사실까지 지금까지 교육혁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상 그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개선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되어 있고 조금씩 많이 바뀌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혁명이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관점 그리고 방향이 역시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노동자들, 민중들의 생각들이.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경쟁 중심의 승자 독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 교육혁명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사실은 사회를 다 못 바꿔요. 하지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육은 사람은 어느 정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사회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교육에 대한 교육혁명을 함께 외쳐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그래서 교육을 함께 바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있었습니다. 3일이나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얼마 전에 돌봄 파업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저렇게 보냈어요.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보냈어요.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예고되면 노조 대표자들 학교에 학부모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쟤들 다 자르라고 그러고 우리의 밥 굶긴다고 그러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 났어요. 학교장들도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교육청도 그랬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언론 같은 데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왜 일어나고 그들의 요구가 뭔지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의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 수도 파업하는 노동자의 수도 많이 늘어났죠. 사실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노동인권 교육, 노동교육이 이런 파업을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알려준 것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뭐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후 관심 갖자, 불편해도 괜찮아 하면서 지지하는 인증샷 같은 것들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변화는 사실 파업이 여러 진행되면서도 있지만은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교사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우리 언론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학교 안에서도 늘 사실 학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도시락 안 싸주거든요. 그거는 학교에서 누군가의 노동이 그걸 대신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일손을 멈췄을 때만 사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11월 달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지역의 어떤 학부모 대표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라고 당장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제가 활동하는 학부모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코로나로 돌봄의 노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필요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아지고 늘어났지만 사실 그들의 처우라든지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 못했고 그들은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일을 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기 아이들의 돌봄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저기에는 학부모라는 이름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이 학원비 벌려고 자신이 잔업특근 더 하고 아이들 교육에 뭐 다른 거 저 지원해주는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거는 했지만은 사실 우리 교육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뭔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인권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도 정규 과정에서는 아니지만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가고 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에서도 작년에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청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내용만 들어갔다라면 올해 충청북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도교육청 조례는 6월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일반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비롯해서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가능하면 하고 그리고 교사의 연수 그리고 교장 교감의 연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담부서 얘기까지도 들어가서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시의원들한테 도의원들한테 뭐 시의회 게시판 도의회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 자녀를 노동자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경영자나 CEO로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만들어 달래요. 학생 경영자 인권 조례. 그리고 시청 앞에 뭐 이상한 단체들이 이런 것도 했어요. 뭐 노동자의 꿈만 강요하는 노동인권 조례 폐기하라. 청소년 계급투쟁 의식교육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노동인권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우리 노동자들은 뭐 했을까요? 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95% 이상은 동성애 조장하는 노동인권 교육이라 그래요. 인권자만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거 다 갖다 붙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노동인권 조례 만들어질 때 또는 다른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질 때 난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돈은 맨날 야간 잔업해가지고 애들한테 쏟아붓는데 결국에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공부 잘하면 의사 되면 뭐 또 딴 소리 계속 하는 거죠. 자기 존재 기반은 여긴데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막고 싶은 거고 막아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우리 노동자들은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코로나로 양극화가 더 확인되고 아이들,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부모의 케어를 제대로 못 받는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났고 병원에 있다가 그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그거 뭐 뉴스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가게에 직접 가기보다 뭐 물건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배달 노동자의 노동 환경 너무 어렵다라는 게 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근데 사망사고도 14건인가 있었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왔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뭐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의도는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사실 교육과 노동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하고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저는 이 그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사회의 중심은 어디예요?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나의 중심 어디예요? 머리예요? 심장이에요? 사실 아픈 곳이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여기가 가장 집중되고 여기가 제일 아픈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이런 곳이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고 노동자들, 그리고 방치된, 그리고 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곳에 우리가 노동자가 사실은 나서야 되고, 그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연결된 지점이라는 것이죠. 늘 진짜 뭐 김용균 노동자도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왔고, 우리 취업 나간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되어서 그 지하철 문에 껴가지고 스크린 도어에 껴서 사망한 노동자도 컵라면이 나왔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한 1시간 반여 우리 동지들한테 이야기 드린 것은, 뭐 교육이 우리 노동자들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실천을 함께 교육 관련해서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대이긴 사립대인데 지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사유재산은 아니거든요, 대학은. 그래서 재단이라든지 설립자가 마음대로 처분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사립대 중에서 그 공동학위 이런 데 취지에 동의하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국가가 공영형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 재원을 거기에 또 넣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재원도 충분히 넣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하면 거기에 우리 대학 평준화 가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거 늘리겠다고 하는데 신청대학이 없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만큼 가시화되지도 않았고, 대학이 자기네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버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뭐 이런 후보들의 교육정책이 우리 진보 진영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당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건데, 고교 학점제라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전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이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뭐 민족사관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사고를
자사고 있잖아요. 돈이 뭐 그냥 학비만 1,000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가는 학교가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없애고 2025년부터는 네, 고교 학점제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교도 학점 뭐 몇 학점 이수하면 졸업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공약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실 마찰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거 자사고 없애고 하는 거. 왜냐면 그 특권층은 그거 놓지 않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공약 중에서 그 대학 평준화와 관련되는 국공립대학 그 얘기는 처음에 취임 초기에는 국공립대학교 그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논의까지 했는데 이제 실무라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능 있잖아요. 지금 조국 사태로 그게 되게 후퇴됐어요. 뭐냐면 수능이 좌우하는 것들을 좀 약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 조국처럼 이제 자녀처럼 수시 모집으로 학생을 많이 뽑으면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뭐 스펙 때문에 정시로 하자고 하는데 뭐 연구 결과에 보면 사실 수능이 더 경제력에 더 좌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는 유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역 할당 있잖아요. 지역에서 뭐 서울대라든지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전형들을 늘리거나 또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전형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일상에서 좀 노력한 그런 것들 내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확장되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등급제, 그러니까 점수가 1점, 2점 차 이렇게 아니라 등급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게 다 지금 원래 계획보다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상 작년 그 조국 사태 거치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사교육 관련한 교육단체들도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교육은 예전부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했고 뭐 옛날에 전두환 때도 과외 없앤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다 잡아들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교육을 저는 없앨 수도 없고 다 없앨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과도하게 너무 우리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당연히 사교육의 축소로 얘기가 들어가니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약간의 문제고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큰 문제인 게 뭐냐면 방과 후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사교육이 싸게 학교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싸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죠.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교육 관련해가지고는 뭐 사교육 종사자들이야 이런 얘기들이나 뭐 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생존권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런 지금 과도하게 있는 사교육 종사자들이라든지 그 노동자들 그리고 뭐 원장들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공적으로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 안에 뭐 발레 이런 거를 잘하는 선생님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학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사회가 우리 필요랑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이렇게 유연하게 접할 수 있다. 같이,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고민은 같이 해 나가서 해결해 나가야지 뭐 다 없애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존인데 사실은 제가 말했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너무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노동을 하고 해서 다 그만둬야 되냐.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문제 있다고 해서 그 제도에서 다 뛰쳐나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거기에서 저항은 저는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발딛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뛰어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뭐 친구, 동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찾아가는 게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둘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럼 검정고시라든지 다시 제도 교육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되죠, 물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결단을 하기가 학생들, 청소년은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에요. 예. 교육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